여러분, 인서울 편입에서 못 챙기면 100% 떨어지는 합격의 필수 요소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영어 단어 암기입니다. 저를 포함한 수많은 인서울 편입 합격생들 중에서 편입용 단어 못 챙겼는데 합격한 사례는 0%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어 암기?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편입 준비 제가 먼저 해봤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단어 그냥 무턱대고 외웠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편입 영어는 거의 3만 개 가량의 단어를 외워야 하는데요. 이때 단어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를 모두 알아야 하고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 간의 뉘앙스 차이까지 알아야 문제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학교를 병행하면서도 한 달 만에 편입영어 시험 점수를 20점 이상 끌어올렸던 저만의 편입용 단어 암기 꿀팁, 비법,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드릴 테니까요. 올해 편입 합격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꼭 저장해두시고 단어 암기가 안 되거나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돌려보시면 상위권 대학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암기를 잘하려면 편입 준비 기간인 1년을 쪼개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편입 공부 시작하는 1월과 시험 직전인 12월의 상태가 다르듯이 분기별로 우선순위를 다르게 잡고 가야 이 양 많고 어려운 편입용 단어들을 효율적으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시기별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편입영어 공부 초반에는 특히나 공부 시간의 가장 큰 비중을 이 편입용 단어 암기에 투자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 MVP라는 단어책을 하루에 100단원씩 외웠는데요. 하루에 3-4시간 이상은 단어 공부에만 투자했습니다. 단, 초반에 편입영어 단어를 외울 때 주의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안 외워지는 단어에 절대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난 1페이지가 다 안 외워져서 뒤로 못 넘어가겠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단어 암기를 할 때는 하나를 오래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많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냐면 안 외워지는 단어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훑어봐 주세요. 사실 이게 똑같은 단어를 하루에 10번씩만 의식적으로 봐도 그날 봤던 단어들의 70-80%는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처음 1회독을 할 때는 이런 표제어 위주로 먼저 외워주세요. 그리고 단어 옆에 예문도 나와 있을 건데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고 스스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는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통해 실제 문장에서는 이 단어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하고 감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땐 어원을 함께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너무 깊게 어원을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어원이 이런 뉘앙스구나, 그리고 이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들로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공부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원을 미리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어원을 통해 단어의 뜻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건 하루에 4-5시간씩 한 번에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단어를 암기해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편입영어를 공부해야 했다 보니까 남들보다 편입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단어를 외웠습니다. 버스 타고 이동하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에도 항상 손에 단어책을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만약 영어 단어책이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다 싶으시면 분철을 해서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귀찮더라도 그날 외운 단어들은 저녁에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 내가 어떤 단어를 못 외웠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책은 이것저것 여러 개 사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딱 한 종류를 골라서 나는 편입시험 전까지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은 모조리 씹어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암기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MVP 단어책을 시험 직전까지 한 20회독 가까이는 했었는데요. 정말 책이 걸레가 될 때까지 이 선택한 단어책을 그냥 계속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편입 영단어 책으로는 보카바이블 4.0이나 MVP 추천드려요. 수록되어 있는 단어량이 많고 기출 위주로 나와서 시험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편입영어 공부의 중반 시기인 5월에서 8월 사이엔 어떻게 단어를 공부해야 할까요? 이때는 최소 단어책을 3에서 4회독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독을 한 바퀴 돌리는 시간이 점점 빨라질 거예요. 원래 단어책 한 권을 다 돌려보는데 2에서 3개월 정도 걸렸다면 회독이 늘어날수록 이제 한 달 만에 회독을 모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표제어와 함께 나와 있는 유사어와 예문에 나와 있는 모르는 단어까지 싹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수거와 속담도 함께 외워주셔야 하고요. 특히나 이제 계절이 여름을 좀 지나면 많은 분들이 많이 지치고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머리를 써서 독해를 풀기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냥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손에 이 단어책을 들고 봐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여름이 지나고 나서부터 슬럼프가 정말 세게 왔었는데요. 혹시나 대학에서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감과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이때 멘탈을 못 잡아서 그냥 하루를 날린 경우도 있었는데 만약 이때 단어라도 몇 개 더 외웠으면 보다 많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중에 저 같은 후회하지 마시고 힘든 때일수록 단어 공부에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파이널 시기에는요, 이때까지 정말 걸레짝이 되도록 외운 이 단어책에서 완전히 외워졌다 싶은 단어들은 아예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때는요, 이제 완전히 숙지됐다 싶은 단어들은 검정색 마카로 안 보이게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안 외워진 단어에만 집중해서 외울 수 있으니까 얼마 남지 않은 공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도 절대 단어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시험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한 단어라도 더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잡아야 합니다. 가끔 시험 직전에 봤었던 단어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이거 안 보고 들어갔으면 그 문제 틀렸겠지 하면서 안도하게 되더라고요. 원래라면 틀렸을 문제를 맞출 수도 있었던 거니까 구원받는 느낌이랄까요? 단 이제 시험장에서까지 이 벽돌 같은 단어책을 들고 가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시기부터는 미리 내가 모르는 단어들만 모아놓은 나만의 단어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얇아도 좋으니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시험장에서 그때그때 꺼내놓고 제대로 숙지가 안 된 단어들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달 만에 20점 이상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저만의 편입용 단어 암기 꿀팁을 모두 전수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세 줄 요약 정리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분기별로 쪼개서 단어 암기 우선순위를 다르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정독보다는 회독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누적 완성을 목표로 단어 공부를 해주세요. 세 번째, 안 외워지는 단어끼리 따로 모아 정리해서 계속 보고 그 양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시험장에 갈 때는 한 손에 들어오는 메모장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요. 사실 영어 단어 공부에 또 다른 핵심은 바로 반복과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워도 어쩔 수 없이 까먹게 돼요.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때 절대 난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역시 난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까먹은 단어가 생기면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걸 다시 봐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까먹은 단어를 다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깨진 항아리라도요, 계속해서 많이 물을 채워넣다 보면 어느 순간 항아리엔 물이 차오르기 마련이에요. 즉, 외우고 까먹고를 반복하더라도 누적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바로 편입영어 단어 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 단어를 외울 때에는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만 단어 공부를 하셔도 여러분들은 분명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외울 수 있게 될 거고요. 나아가 저처럼 시험 성적도 금방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래 프로필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상황에 맞는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